그러니까 표정이 이럴 수밖에 없죠. 그냥 적어야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포스타 대장이에요. 직접 탱크에 올라타서 철천지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죠. 그죠? 김정은이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너도 폰만 잡지 말고 올라타서 직접 좀 해라. 이렇게 이 사람도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처형당했어요. 이 사람이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에요. 김정은이가 지시한 거에 말대꾸했다고 장성택처럼 처형당했다는 그 현영철 대장이에요. 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2011년 12월에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아버지한테 권력을 넘겨받고 2012년에는 아버지가 지정해준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제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뭔가 그랬는지 2013년부터는 장성택을 멀리하고 최용해라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녔고 이해 말에는 장성택을 처형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는 황병서라는 사람을 이게 해마다 최고 2인자들을 이렇게 갈아가면서 계속 이제 이런 거죠. 졸기만 해도 보직 해임을 하고 회의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그 목함질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 상당히 그 호전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서울이죠. 서울인데 우리가 지금 아마 이쪽 신촌 이쯤에 있을 거고 이쯤에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그 북악산에 있는 청와대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청와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의 청와대, 서울의 청와대를 다 겨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대남 침투의 선봉해설 그 특수부대의 지휘관들이에요. 그 부대를 이제 방문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군가를 새로 지었다고 이제 악보를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전군이 힘차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남진의 길을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남진. 남한으로 진격한다는 얘기인데 김일성이야 6.25를 일으켰으니까 그렇다 치고 김정은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무시로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직접 입에 올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시하죠. 항복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이 다 수장시켜버려라. 입으로 좀 그런 험악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김일성, 김정일보다 호전적이지 않냐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탱크 부대에 가가지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부산, 김해 이렇게 돼 있는 여기를 이제 진격을 하는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이 105 탱크 사단은 6.25 당시에 북한 그 소련제 탱크를 몰고 서울에 가장 먼저 진주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복궁 앞에 있던 중앙청 건물 그 건물에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북한 국기를 처음으로 달았던 그 부대예요.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런 훈련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경제가 엉망인 게 북한 문제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경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북한 하면은 만성적인 경제난. 북한은 가난한 나라. 어렵다. 지원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다 못 사는 건 아니다. 한 6만 명 정도, 북한 인구가 2,400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북한의 이제 핵심 엘리트 계층이라고 봐요. 노동당의 간부라든가
군의 이제 고위 장성, 또 해외에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달러를 만지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봐서 24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북한의 특권층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특권층 경제는 우리와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어떤 부유함 이런 거는 우리보다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2012년에 집권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뭐 포라든가 뭐 함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핵무기 하나로 모든 게 되니까 국방 예산이 그동안에 들던 거를 인민경제로 돌려서 더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요소보다는 핵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는 요인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 북한이 밝힌 지표로 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하는 북한 국가 예산 그 안을 보면은 결산을 한 거 보면은 국방비 예산이 16%예요. 16%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뭐 은행 예산까지 해가지고 한 30% 된다 그러는데 16%였던 예산이 그 다음에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얘기한 다음에 얼마로 줄으냐? 15.9%로 줄어요. 김정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게 현실적이라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하면 한 적어도 3%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그 마식령 스키장이니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있어요. 2009년에 자기가 후계자일 때 화폐 개혁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왜? 아까 말씀하신 그 장마당 세대들의 반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게 나라에서 못 먹여 살려줘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었는데 북한 화폐로 지금 내가 우리 돈으로 말하면 뭐 한 몇 억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야 화폐 개혁이다 이래가지고 야 1,000만 원까지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 헌납해라. 예전 같으면 그게 통했을 수 있는데 이제 장마당 세대들이 워낙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마식령 스키장이거든요. 마식령 스키장인데 북한 김정은이 이제 마식령 스키장 그 개장식에 가가지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리프트가 좀 초라하죠. 여러분들이 스키장 가서 봤던 뭐 피닉스 파크니 뭐 용평에 가가지고 봤던 틀릴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유럽에서 원래 리프트를 좋은 걸 사가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10대 때 했기 때문에 좋은 스키장은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짓고 싶었겠죠. 근데 국제사회에서 안 된다. 북한의 이 사치품인 스키리프트 안 된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쇠파이프로 그냥. 여기 보면 쇠파이프로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김정은이 자세히 보면 저 위에서 지금 저 확대해 보면 담배 피고 있거든요. 담배 필만 하겠죠. 스키장 저거 지으라 그래가지고 뭐 12개의 슬로프를 가지면 엄청나게 큰 스키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스위스에 있는 그 알파마레라는 워터파크, 뭐 이런 선상 유람선, 스키장, 승마장, 골프장. 북한에 지금 그 미림 승마구락부라는 데서 승마를 배우고 있던 어떤 여성을 중앙TV가 인터뷰한 거예요. 특권층들은 살만하다는 거죠.
뭐 우리 뭐 캐리비안 베이만은 못하지만 문수 물놀이장이에요. 그 안에 이런 해당화 청량 음료점인데 햄버거 팔죠. 여기 프렌치 프라이도 있고. 햄버거 북한에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고기 겹빵. 고기 겹빵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마식령 스키장 있는 마식령 호텔에 그 북한에선 이런 거 좋아해요.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머리로 해주세요. 이러면 1번 머리대로 해주고 편하겠죠, 이거. 미장원에 한번 가져가 볼래요, 이거? 북한에서 제일 인기 끄는 스타일은 2번. 왜냐? 아까 얘기한 모란봉 악단 때문에 그래요. 모란봉 악단이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남자들 것도 있어요. 1번이 약간 김정은하고 제일 가까운 거고, 별로 여기 아까 여성들 거는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우리 저기 남학생들이 아마 좋아할 스타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서 투블럭 이런 거는 김정은만 허용돼요. 자, 아까 뭐 미제 철천지 원수 이랬는데 김정은은 사실 뭐 애플 컴퓨터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또 한국산 양궁 장비를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이 되죠. 김정은이 군인들이 원래 비 올 때 우산을 안 쓰는 건 맞는데 혼자 우산 쓰고 가니까 좀 그렇죠. 다 여기 막 쫄락쫓고. 이 아저씨는 단간부인 것 같은데 수산사업소를 방문한 사진인데 저희도 이제 약간 파파라치성 이제 네티즌 수색대 뭐 이런 기자들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상한 배가 하나 있죠. 잘라내긴 했는데 찾아보면은 영국제 호화 요트예요. 김정은 전용 요트. 한 80억 원 정도 한대요. 소년단 행사하는데 김정은이가 타고 나온 차도 찾아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리무진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요트가 영국제 프린세스 95MY 모델인데 구입가가 한 80억 원 정도 된대요. 근데 뭐 시계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스위스 모바도 시계를 뭐 이설주하고 뭐 커플로 찬다 이러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뭐 아주 비싸거나 이런 그런 명품급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그 특권층 경제 부분을 많이 보셨는데 스티브 린튼 박사예요. 우리 저기 그 대북 결핵 지원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인터뷰 때 가서 만났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되게 막 분개를 했어요. 요 여자아이가 그 결핵이 이제 너무 심해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 후두 쪽으로 이제 그 결핵이 목 쪽으로 좀 올라와서 성대 목소리를 잃었어요. 이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의사예요. 남푸시. 그러니까 우리 린튼 박사 얘기는 유진벨 재단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국가 체제가 아버지가 의사인데 딸애를 결핵약을 처방을 하고 구하지를 못해서 이런 문제를 겪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권층 경제와 또 이런 의사가 뭐 북한에서는 아주 그 상류층이고 부유층이고 이렇지는 않아요, 사실. 자, 이 사진도 그 김정은이가 찾기 힘들죠.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그 군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섬 방어대라 그러는데 그 이제 이 섬에 있는 포병 부대를 방문한 사진인데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됐어요, 이 사진이. 여기 있는 이런 이제 병사들 보면은 체구도 왜소하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찾는 부대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의 무슨 소년병들 잡아다 놓은 거 같죠? 왜 이러느냐? 지금 군복무를 하는 이
20살 안팎의 북한군 병사들이 95년, 그러니까 김일성이 94년에 죽고 나서 95년, 96년 대수해가 나서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200~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게 지금 군대를 왔는데 체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좀 된 그런 사진입니다. 남북한이 경제가 뭐 4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건 이런 GNI 차이 때문이고, 초등학생들은 이거 되게 놀래요. 북한이 우리보다 컬러 TV 방송을 6년 먼저 했다. 사실은 북한이 우리보다 70년대 초까지 더 훨씬 잘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격차도 문제지만 기대 수명이 11년이나 지금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뭐 대북 지원 부분은 북한이 자꾸 뭐 퍼주기 논란도 있지만 군부 쪽으로 이렇게 전용하고 이러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대북 지원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대북 지원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한류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뭐 우리 가요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전달되고, 탈북자들, 여기 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한 27,0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에 돈을 보내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 가족들과 남한 소식을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 초코파이는 북한 근로자들이 엄청 좋아하던, 그래서 뭐 암시장도 생기고 이럴 정도였는데 북한이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가지고 초코파이 공급은 중단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대 커피, 그 이제 맥심 뭐 이 믹스 이런 걸 이제 막대 커피라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면 천하장사 소시지 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북한이 이미지를 어떻게 조작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요 3척 정도 되는 배만 공기부양정 훈련을 하는 걸 요걸 똑같이 여기다 따다 붙여서 이제 물보라를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척이 훈련하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수해 관한 것처럼 조금 더 물이 깊게 여기다 물결을 칠하고, 또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뭐 그림자가 방향이 서로 어긋나고 이런 그 조작을 많이 하죠. 김정은 담배 피는 모습이 좀 그랬는지 담배를 지웠는데 연기는 지우지 않아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이제 발견을 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스키장도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위에 열심히 달려 내려오던 사람들 사진 붙이는 바람에 내려와서도 평지에서도 지금 막 연락에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하던 시절인데,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최용해 당비서의 아버지인 이제 최연이에요. 인민무력부장도 했던.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계급도 많아서 중심에 있었는데 이 아저씨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김일성을 좀 키워가지고 이제 중심이었다. 이래서 이 뽀샵의 원조는 북한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미 아날로그 시절부터 이런 걸 했어요. 자, 아까 모란봉 악단 얘기했죠. 헤어스타일 얘기. 어깨를 자세히 보세요. 소위 계급장이에요. 소위. 다 현역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란봉 악단 단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 라윰인데 노래를 하거나 끝날 때 경례를 해요. 우리는 뭐 민간 악단으로 알고 있는데 군 계급이 부여돼 있고, 처음에 모란봉 악단이 나올 때 이랬어요.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뭐 외국의 전자악기뿐만 아니라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고 푸도 등장하고 이랬고, 이게 놀라운 거였어요. 저는 이게 더 과거의 북한은 지상낙원을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좁은 세상이에요.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놨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 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 군복을 입혔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자, 음악 정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요를 부르고 이렇게 주민들이 한참 관객들이 흥겨워할 때 뒤에 스크린에 김정일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야 돼요. 어떤 박수인지 아시죠? 물개 박수. 이렇게 우리가 치듯이 이렇게 치다가는 장성택처럼 되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그 나이가 31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능력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좌충우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할 수 있겠고, 개혁개방에 대해서 뭐 이런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거죠. 김정일 앞에서 아무리 부인이지만 선글라스 차림에 이렇게 손 넣고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하고 한다는 게 상당한 권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김정은이에요. 엄마한테서 지금 고영이한테서 수업을 받는 거고, 근데 고영이는 사실 생전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저것도 당간부들한테만 공개된 영상인데 이설주는 달랐어요. 공개적으로 부인 이설주 동지하면서 나왔고, 더 놀라운 건 김정은과 함께 등장하는데 김정은 뒤를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서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뒷짐을 지고 나오고, 또 가슴에 김정일,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아요. 이건 가수 시절, 은하수 관현악단 시절에 이설주인데 좀 많이 고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이런 모습도 다 좀 파격적인 모습들이죠. 이렇게 지도자의 뭐 팔을 이렇게 부여잡는다든가 이런 건 이 뒤에 있는 간부들은 아마 속으로는 망조가 들었네, 망조가 들었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문제죠. 이 여자가. 이설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김정일 이설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김경희까지 또 도열해 있는데 여기 이상한 여자, 꽃밭에서 지금 막 이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지금 국가 행사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이러고 있는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이러는 이 여자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에요. 북한에서 제일 팔자가 좋은 오빠 백 때문에 노동당 부부장, 차관급으로 지금 있고, 요 사진에서 손에 여기 반지 끼고 있는 게 포착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여성분들 있지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결론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2000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할 때 남쪽에 왔던 고려항공 승무원이에요. 요거는 얼마 전에 새로 김정은이가 지시해가지고 새로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그 스타일을 다 바꾼 고려항공의 승무원들이에요. 많이 북한이 발전하고 있고 북한의 어떤 여성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북한의 여성들이라는 게 사실 고난의 행군 때 그 우리 애들만은 굶겨 죽이지 않아야지 이래서 진짜 그 뭐 옥수수 국수라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이래서 견뎠던 거고, 탈북을 감행했던 분들도 주로 이 어머니들이었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한 70%가 여성인 것도 그런 이유고, 통일 이후에 사실 여러분들 뭐 앞으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저는 가져줬으면 하는데, 통일 과정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통일이 된다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분들이
북한의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이분들이 통일 한국의 우리의 그 탐욕적인 이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게 북한에 그대로 이식될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향락산업으로 빠져드는 것뿐이 없어요. 이 여성분들. 그래서 뭐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뭐 통일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제발 좀 이 앞으로 통일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매일 뭐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니 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내일 당장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지금 휴대전화가 250만 대 보급돼 있다는데 휴대전화 자판이 다 틀려요. 북한이랑 우리랑 그 어휘 순이 틀리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도 배열이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거를 할 건지를 지금 그 쓸데없는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 돈 쓰지 말고 그런 준비를 해놓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오늘 많은 이런 이 앞으로 다음번에 이제 우리 또 주성아 기자가 강의를 할 텐데, 주성아 기자도 아마 또 다른 시각에서 자기가 겪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좀 앞으로 통일 준비가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